안녕하세요, 아임지안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호주의 주거 문화랑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실제 숙소에 들어가서 좀 안내해 줄 예정인데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서 잠깐 여기 콜스에 들렸습니다. 콜스는 우리나라 홈플러스나 약간 이마트랑 비슷한 곳인데요. 여러분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들어가서 준비를 좀 해올 텐데 그 준비물이 왜 필요한지는 숙소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콜셋 장 보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좀 있어요. 이 열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쇠를 좀 가지고 다니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입구랑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 집의 번호를 누를 수 있는 번호판하고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뭔가 이렇게 태깅할 수 있는 이런 택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대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 수석키를 한번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 택 하는 데가 있죠? 누르시고 저희는 7층이라 7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7층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게 되는데 데들록이라고 해가지고 문을 이제 열었다가 닫으면은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문을 별도로 잠그지 않아도 자동으로 잠기고 열쇠가 없으면 밖에서 열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럭드아웃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열쇠공을 불러야만 이 열쇠를 열 수가 있어요. 보통 요즘은 한 2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출장 와서 이 열쇠를 열어주는데. 그래서 열쇠 갖고 다니는 거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때문에 밖에서 신던 신발을 이제 안에까지 신지 않는 호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실내용 하나 신으시고 이용하시는 게 실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호주의 아파트는 약간 주방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창문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냄새라든지 연기가 이 실내에 머문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끄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팬을 작동하는 거예요. 이 집도 네, 좀 소리가 시끄럽긴 한데 이 작동되는 소리가 좀 들리시죠? 팬을 작동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친환경 국가라서 사실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워낙 아직은 묻을 쓰레기 매립지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키친의 이 싱크대를 보시면은 별도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망 같은 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국마트 이런 데 가면 한 1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이제 쓰레기를 좀 거르고, 걸은 쓰레기는 별도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런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같이 버려서 아파트마다 같은 그 플로어에 가비지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트라고 열면은 그 안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일반 쓰레기들 버린 다음에 음식물과 같이 꽉 묶어서 거기다 던져 놓으면은 아래로 떨어져서 자동으로 그 가비지 빈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병 이런 것들은 조금 분리수거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좀 따로 모아놔서, 지금 보니까 이 집도 네, 종이하고 와인병,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 좀 따로 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것들은 이렇게 좀 모아놓다가 따로 가비주름에 가면은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큰 빈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종이는 종이대로,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유리대로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에는 화재 때문에 모든 건물, 모든 아파트에 꼭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모크 디텍터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네요. 보통은 이제 키친 가까이에 있어요. 이 집도 좀 키친 가까이에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딱 차게 되면은 저기서 알람이 삐삐삐삐삐 하고 울리거든요. 알람이 삐삐삐삐삐 울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뭔가 연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 스프링쿨러가 터집니다, 여러분. 스프링쿨러가 터지면 아마 여기 거의 다 물바다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카펫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소방서로 호출이 가서, 소방차가 아마 올 겁니다. 소방차가 오게 되면은 그 출동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방관을 출동시키면 출동비를 또 물어내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기 관리 각별히 꼭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바스룸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호주는 건식 바스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딱 벌써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바닥을 조금 보시면은 물기가 하나도 없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바닥하고 이 타일 바닥하고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문 사이에 틈이 있고 이 틈으로 물이 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샤워 부스 안에서 물을 틀 때도 바깥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그런 각도나 이런 거 조절 좀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혹시라도 물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샤워 다 하시고 수건 사용하신 다음에 사용하신 수건으로 물기 좀 닦아서, 어차피 뭐 수건은 세탁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바스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저는 이거를 바닥에 묻은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청소하는 데 씁니다, 주로. 그래서 물론 청소기를 돌려도 되는데 우리가 매일 바빠서 청소기 매일매일 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스룸에 떨어진 그 머리카락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이렇게 모인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배수 구멍을 막거든요. 그래서 물이 역류하거나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서 뭐 이 밭으로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왔던 학생들 중에서는 이게 조금 여학생 2명인데 좀 머리가 긴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졌겠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고 저쪽 하수도 어딘가에 이제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샤워는 해야 되니까 이제 샤워를 했었죠. 근데 물이 조금 역류해서 카펫으로 스며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카펫을 교체하는 비용을 2,500불을 에어비앤비가 요청해가지고 그거를 물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머리카락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다 같이 쓰는 바스룸을 좀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바스룸에도 창문이 없어요. 보통 바스룸에 창문이 없는 곳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 습기가 늘 차 있게 되고, 차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곰팡이. 네, 곰팡이가 쉽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이 지금 보면 이런 이 사이사이, 예, 이제 곰팡이들이 까맣게 생기게 되면은 이게 웬만큼에선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드가 생기면 주인이 그걸 데미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뒷파짓이라든지 아니면 별로 엑스트라 청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환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문을 좀 사용하시는 후에는 좀 열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시고, 바스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다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어서 유리로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햇빛 잘 들어오고 공기 잘 통하면 우리 뭘 먼저 생각하죠? 빨래 널기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호주의 공동주택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베란다나 발코니에 빨래를 널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드라이기에다가 빨래를 말려라, 바깥에다 이렇게 빨래를 행행하지 말아라.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햇빛에 널고 싶은 옷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에서 봤을 때 빨래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빨래를 바깥에 넣으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건조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바깥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가능한 이렇게 안쪽에 밀어 넣어서 두시면 아마 지금 여기 7층이잖아요. 저 밑에서 보면은 여기 빨래 넣은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외부에서 그라운드에서 봤을 때 혹은 앞집에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바닥에서 봤을 때 빨래가 보이지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안쪽에다 조금 밀어 넣어서 말리시는 센스 그 정도시면은 뭐 빨래는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베란다 앞에 햇빛 좋은 곳에다가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넣으시는 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끔씩 편지가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난 그 다음에는 햇빛에 좀 뽀송뽀송 말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빨래가 아니더라도 이불 같은 거 좀 널어넣어서 이렇게 햇빛에 일광욕 시켜주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편지가 제 집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빨래 널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우리랑은 조금 다른 그 문화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호주의 주거 문화를 조금 존중해주고 지켜주시면 뭐 싫은 소리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빨래 좀 지혜롭게 잘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들렸던 곳 아시죠? 콜스 다녀왔는데 콜스에서 사왔던 것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저처럼 콜스에 잠깐 들리셔서 뭐 와이비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내는 숙소의 위생을 조금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캐리어에 묻어있는 빈대를 떨어내세요. 그래서 캐리어 구석구석을 잘 닦아내신 다음에 이제 방에 갖고 들어오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한 상표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호주에서 흔히 보는 상표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쓰는 상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스프레이거든요. 네, 이런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표면은 이 웨트타올로 싹 닦아주고 바퀴까지 그 다음에 가방 안에는 이거로 다 뿌려줘요. 그리고 좀 덮어놓습니다. 가방 열기 전에. 그러면 안에 혹시라도 같이 탑승해온 불청객들을 조금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숙소에 들어가면은 침대 시트라든지 베개 커버 이런 것들은 싹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드라이어기로 침대 매트리스 구석구석을 한번 다 열을 좀 쐬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숙소는 단기 여행자들이 많이 다녀간 곳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숙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도 모르는 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 여행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지낼 숙소에 특히 여러분이 머무는 침대는 깨끗하게 먼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은 훨씬 더 심하고 또 집안에 뭐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거 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리라든지 모기 용이고 이거는 바퀴벌레 같은 이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마치 저의 상비약처럼 갖고 있는데 갖고 보이면 바로 그 즉시 처리하고 근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압사시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뿌리고 죽으면은 이제 뭐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버린다든지 바로 비닐에 싸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로 애들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데요. 여기 보니까 어전트 클리어 젤 이렇게 써 있네요. 리퀴드 플러머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바스룸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바스룸에 머리카락 때문에 그 배수구가 많이 막히고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제거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걱정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거 한번 하고 다 같이 부어놓고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셨죠? 바닥이 카펫이잖아요. 네, 지금 이 집 카펫 정말 깨끗하네요. 네,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뭘 떨어뜨려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뭐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와인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로 뭐 컵이 쓰러지거나 국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지금 카펫 클리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테인 묻은 데다가 치즈 뿌리고 이거를 이렇게 쭉 문질러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그 부위를 문질러 주면은 이게 이제 비누 거품들이 이제 이렇게 짜면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세탁해 주는 거죠. 부분 세탁.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청소기로 나중에 다 마른 다음에 청소기를 한번 쫙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깨끗해져요. 젖은 상태에서 하면 또 다른 때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그게 다 건조되면 나중에 청소기로 한번 이렇게 청소를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그 스테인 묻은 게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을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면은 그 오염은 뭐 크게 두드러지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늘 있는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오시면은 이게 필요할 텐데 오자마자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오시자마자 첫날 미리 구비해 놓고 첫날부터 바퀴벌레로부터 베드버그로부터 그 다음에 카펫 오염으로부터 좀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은 사람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부르면 여러분 여기는 인건비가 워낙 비싼 곳이라 가령 플러머 여기 막혔어요 하고 플러머 부르면은 예약해야죠. 그 사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죠. 하루 휴가 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가는데 보통 한 200~300불씩 받거든요. 여러분 호주의 주거 문화가 이렇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앞으로 지내시는 동안에 뭐 핸디맨 정도는 아니지만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해결한다. 이런 자세로 지내시다 보면은 삶의 지혜가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지내시는 동안에 숙소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불쾌함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